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시누이와 머리채 잡고 싸웠다는 통쾌한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된 주부입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연애하고 평범하게 만나다 결혼 얘기 나와 지금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그닥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제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웬만하면 할 말 다 하고 사는 털털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여서 만났고 그러기에 결혼 말 나왔을 때 서로 모두 오케이 했고 양가 어른들도 모두 오케이 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과 위로 오빠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돌 무렵 교통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부모님 얼굴 모두 기억 안 나고 오빠 역시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다만 추억으로 남겨있는 사진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뿐이었지요. 그렇게 조부모 아래서 자랐으며 나름 반듯하게 자랐으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없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그렇게 바르게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 다 억세신 부분도 있고 입이 거르기도 하지만 마음만큼은 넓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남편은 아버님이 안 계세요. 이혼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남편 2로 신우 하나가 있고 그 밑으로 신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 누나, 여동생, 어머니 4식구입니다. 그런데 처음 상견례 때부터 말씀은 드릴게요. 원래 말을 개념 없이 하시는 시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위아래도 없이 말을 막 하셨어요. 식사하다 말고 아유 맛도 더럽게 없네. 이거 안 드실 거면 제가 먹어도 되죠? 그나마 이게 입맛에 맞는 것 같네. 이러면서 저희 할머니 앞으로 나온 음식까지 가져다가 먹어댔습니다. 코스 요리에 갔는데 참 예의도 없고 위아래도 없이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말도 없이 상에 머리를 쳐박고 먹어대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본인 입으로 들어갈 때는 옆에 누가 있던 말던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입이 거르신 저희 할머니는 그 꼴을 보시고는 아이고 사돈 되실 분이 참 개걸스럽게도 잘도 드시네. 걸신 드셨나? 좀 숨 좀 쉬고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 드시다가 말고 아, 네 어르신 점심을 걸었더니 제가 좀 그랬네요. 주책 맞게 시리. 그러시며 주거니 받거니 아주 묘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어찌 상견례를 잘 치르고 결혼까지 성공했네요. 결혼 전 할머니께서 상미야 너희 시어머니 양반 보통이 아닐 것 같구나. 시집살이 시킬 사람이야. 너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니 내 말리지는 않겠지만 살다가 정 힘들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할머니는 너 힘든 거 못 본다. 알았지?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저에게는 엄마 같은 할머니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것 같아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저희는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할머니 집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집안일은 잘 못하고 반찬 같은 거 해먹기 힘들까봐 본인이 손수 바리바리 싸서 해 놓으시면 퇴근하고 가져가러 가시면 가져오고 했습니다. 손이 워낙 크신 분인지라 뭐든 푸짐하고 맛깔나게 하세요. 저희 신혼집에 한번 오라고 해도 늙은이가 가면 불편하기만 하다며 일절 오시질 않았고요.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예의도 없고 눈치도 없을 뿐더러 말도 못되게 하십니다. 처음 결혼하고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받았더니 저희 집 비번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저희 집 비번은 왜요?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너희 집 문 앞이야. 일 보고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 비번 말해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뭘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 일 보고 들어가시는 길에 왜 저희 신혼집에 말도 없이 오시는 건지 이해 불가였어요. 그래도 더운데 계속해서 서 있게 할 수는 없어서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찜찜한 마음으로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거의 끝날 무렵 같이 만나 퇴근을 했고 퇴근길에 남편에게 오늘 시어머니 갑자기 집에 와 비번을 물어봤다 라고 말하니 남편이 펄펄 뛰더라고요. 저에게는 미안하다고 대신 말해주고요. 저희는 그렇게 집에 도착해 문을 열라고 도어락을 누르니 아무리 눌러도 비번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비번이 안 맞아서요. 혹시 아까는 괜찮았어요? 라고 하니 그거 내가 비번 바꿨어. 너무 어렵더라. 내 생일로 바꿨으니까 그걸로 해. 아까 말한다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와버렸네. 그리고 너네 집에 있던 반찬 그거 내가 좀 가져왔다. 아주 맛이 좋더라. 응? 내가 입맛이 없었는데 아주 잘 먹으마.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찬도 반찬이지만 어머님 여기 저희 집이에요. 비번을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옆에서 너무 놀라 전화기를 뺐더니 엄마 왜 그래?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오질 않나? 남의 집 비번을 왜 바꿔? 엄마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어머니랑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생신날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남편이 씩씩대며 원래 번호도 불안하다며 다른 번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껏 같이 살던 남편도 저렇게 난리인데 저는 오죽했을까요? 그렇게 집에서 냉동으로 얼려놓은 밥을 대고 할머니께서 주신 반찬을 꺼내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서 봤더니 세상에 반찬통에 있는 반찬이 거의 모조리 다 사라졌더라고요. 장조림은 아예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리셨고요. 완전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어질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있으니 남편이 오더니 왜 그러냐길래 반찬을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분명 조금 덜어 가셨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들고 가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집에 들어가니 저희 집에 있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된 듯 했습니다. 여름이어서 에어컨을 어찌나 빵빵하게 틀어놓고 가셨는지 저희 집에 들어가니 냉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이지 저에게 미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당황한 거 보고 조금 안쓰러워 괜찮다고 일단은 말하고 저녁은 먹어야 했기에 결국 저희는 배달 음식을 급하게 시켜 먹었네요. 다 먹고 남편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참으라고 했지만 남편을 말리기에는 벅차더군요. 결국 저희는 가까이에 사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늦은 시간인데 큰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멀리 살고 결혼은 하신 분이에요. 작은 신우는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저희가 가니 글쎄 부엌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먹으라고 만들어주신 그 반찬,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신 그 반찬이 떡하니 펼쳐져 큰 신우 주려고 연신 싸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상미 할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다 가져가더니 그것도 모자라 누나한테 싸주는 거야? 우리 밥도 못 먹고 시켜 먹었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호통을 치니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남편이 아닌 저에게 넌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만 저녁을 때우니? 지금까지 그런 거야? 국도 하고 새로 반찬도 해서 먹어야지. 그렇다고 시켜 먹니? 그러시는 겁니다.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기가 막혀서 저기요 어머니 지금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집에 와서 반찬 다 가져가 놓고선 지금 제가 아들 밥 안 차려 먹이고 시켜 먹었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게 지금 하실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획가닥 돌더니 야 먹는 걸로 치사하게 시애미를 우습게 보는 거야? 건방지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러시는 겁니다. 결혼 전부터 느꼈던 부분들이었지만 저렇게 화내면서 눈 뒤집히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네요. 거기에 한술 더 떠 신우라는 사람은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시집 왔으면 얌전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어디 어른한테 대들어? 이러길래 저는 그대로 식탁 앞으로 가서 더럽다고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먹으라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건데요. 더럽고 치사하시면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그러면서 반찬을 챙기려 하니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어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반찬통도 나뒹굴고 할머니가 힘들게 만드신 마늘종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주신 반찬이라 통에 남아있는 걸 보고 다시 집어들렸는데 신우가 뒤통수를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부모도 없이 자랐다더니 하는 꼬라지도 꼭 거지처럼 행동하는구만. 노인네 밑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비디오네.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그거 보더니 더는 못 보겠는지 누나 지금 미쳤어? 진짜 어른답지 못하게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바로 일어나 신우년 머리끄댕이를 잡아 바닥에 장아찌 간장 국물에 얼굴을 쳐 박아버리면서 야 이년아, 부모 없이 자란 건 맞는데 우리 할머니 욕하는 꼴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부모 없이 자란 년 손맛 좀 볼래? 저는 연신 신우년 대가리를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한참 지켜보더니 뒤늦게 말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부러 안 말리고 지켜봤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난장판 막장 같은 개싸움이 끝나고 저는 지금 현재 시댁과 발길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몇 년 동안 안 가다가 1년 전쯤부터 가끔 들리기는 합니다. 저는 길에 가다가 아주 가끔 시어머니 만나는데 서로 보면 안 본 척하고 그냥 쌩 까고 갑니다. 그나마 막내 시누이는 아는 척하고요. 막내 시누이는 나중에 너무 미안하다고 언니 얼굴 보기 창피할 정도라고 하면서 말해주었어요. 큰 시누년이랑은 영영 안 보고 살 겁니다. 할머니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예의라고는 1도 없는 시어머니와 큰 시누년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연 끊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지만 저는 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했고 화목한 가족을 꿈꿨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걸 파괴해버린 건 시어머니와 시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저한테 처맞은 신우년 얼굴 생각하면 고소하고 엄청 때렸는데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